반갑습니다. 지금 마지막 발표 세션인데요. 좀 전에 이제 리눅스 발표 발표해 주셨는데, 리눅스 파운데이션하고 가장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활동성이나 그다음에 뭐 구성원들이나 이런 거하고 조금 비교를 좀 해볼 때는 오픈스택이 그럼에도 비교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 속의 클라우드 오픈스택이라는 주제로 좀 발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QR 코드가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거는 포럼이고 forum.openstack kr.org라는 저희가 최근에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포럼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사용자 그룹에 한 8천여 명 정도가 실제로 활동을 하고 액티브 멤버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Q&A나 이런, 그리고 저희의 어떤 미드업이나 이런 것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페이스북 링크입니다. 그러면 들어오시면 최근에 어떤 활동상이나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픈스택을 좀 말씀드려 보면, 오픈스택은 진짜로 우리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NHN 클라우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클라우드가 NHN 클라우드, KT 클라우드, 그다음에 카카오 클라우드, 물론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도 있긴 하지만 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대부분 오픈스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금융이나 공공 사이트 중에 오픈스택이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는 오픈스택을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오픈스택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이나 금융 사이트는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 NH나 농협이나 이런 사이트도 커뮤니티 버전의 어떤 클라우드를 이미 구축하고 있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픈스택은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클라우드 OS다,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구축한다 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 구축한다 그러면 오픈스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90여 개 사용자가 190여 개국의 사용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11,000명의 개발자가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파운데이션 멤버로는 한 450여 개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활동을 하고 있는 거는 560여 개 정도 멤버가 실제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거는 오픈스택 org라는 사이트에 있는 가장 메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오픈스택이 어떤 거라는 것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쭉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른 거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네트워크를 제일 구성할 때 가장 하는 것은 뭐냐면 네트워크, 그다음에 컴퓨팅 리소스, 스토리지 세 개만 있으면 우리는 쓸 수 있잖아요. 그걸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어떤 풍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서비스들이 또 올라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장 많이 쓰는 클라우드 가장 많이 쓰는 버추얼 머신, 컨테이너 서비스, 그리고 요즘에 가장 베어메탈 많이 또 활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베어메탈 서비스, 그런 거를 실제로 서드 파티를 이용해서 오케스트레이션 해주고 배포하고 ISC 코드화해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걸 그런 서비스들을 관리하는데 SDK나 아니면 CLI나 MUI를 이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오픈스택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컴포넌트들이 또 있죠. 대시보드도 있고 오케스트레이션 툴도 있고 뭐 장애 관리해야 되고 메터링해서 빌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를 다 한꺼번에 오픈 소스로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처 기능상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이 오픈스택이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모듈식 아키텍처예요. 이 각각의 서비스는 VM 노바라는 서비스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는 뉴트론이 되어 있고, 인증은 키스톤이 되어 있고, 각각마다 다 모듈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모듈마다 디펜던시도 걸려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MSA, 아까 MSA 얘기하셨는데 MSA 아키텍처로 되어 있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게 어떤 모듈식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장점이면서도
또 장단점이 이제 있는 이런 프로젝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찌됐든 이 부분이 장점으로 지금 많이 소개됐고, 그리고 상호 운용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 업그레이드나 이런 부분에도 그 컴포넌트만 업그레이드를 하면 될 수 있게끔 이렇게도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요즘에는 또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서비스를 많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엔서블 기반의 서비스도 많이 실제로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픈스택 오픈 인프라 이제 오픈스택은 이제 오픈 인프라 재단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오픈스택 재단에서 2012년도에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재단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대표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오픈 인프라 재단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래서 카타 컨테이너는 보안에 좀 특화되어 있는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링엑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리모트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에도 많이 사용을 되고 있고 상당히 대규모 텔코나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 쪽에서 조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CI/CD 파이프라인에 사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오픈 인프라 파운데이션을 진행하는데 사실은 리눅스 파운데이션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엄청난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나름대로의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를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떤 재단에서 실제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 활동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소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재단이 공식적으로 설립되기 전부터 사용자 모임이 이미 설립이 돼서 활동을 해왔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파운데이션 공식 커뮤니티로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오픈스택 파운데이션이 오픈인프라 파운데이션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오픈인프라 한국 사용자 모임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운영진이 한 10명 정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10명들이 이런 컨트리뷰션 아카데미, 그러니까 지금 나이파에서 진행하는 컨트리뷰션 아카데미 활동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9월달에 1,500명 정도의 해외 분들과 그다음에 국내 분들이 참여한 오픈 인프라 서밋 아시아를 처음으로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시고 관심도 많이 높아져서 성공적인 프로젝트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대학 동아리 스터디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런 어떤 미드 베이스의 어떤 커뮤니티 활동 위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오픈스택이 사실은 약간은 오래된 프로젝트이다 보고 지금 올해가 14년이 출시가 된 지 14년이 됐거든요. 내년이 15년 된 거예요. 내년 이제 사실은 오픈스택은 매년마다 생일 파티를 합니다. 생파를 하거든요. 생파를 하는데 올해 14년째였어요. 근데 내년에 이제 15년째 되는데 생각보다 내년에는 조금 더 크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근데 15년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대규모 프로젝트고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약간 관심도 줄어드는 상황이 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관심이 조금 더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 VM웨어가 라이센스를 이제 브로드컴이 인수되면서 라이센스가 확 이제 비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픈스택은 돈이 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저희도 이제 이걸 조사를 좀 해보니까 실제로 오픈스택하고 VM웨어하고 비용 측면으로 비교해 놓은 자료를 보면 실제로 돈이 아예 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픈스택도 라이센스 비용이 들어가지 않지 어떤 운영의 비용이나 사람은 어차피 투입이 다 돼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대략 비교하면 한 40%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약간은 러닝 커브 같은 것도 조금 있긴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비용 세이브가 많이 되고 그다음에 기술적이나 이런 게 좀 난리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게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공업체는 종속성.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가격을 올려버리면 무조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를 하는 기능상으로도 그렇고 새로운 그 생태계 글로벌 생태계하고 같이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더 나왔는데 하나의 어떤 그 벤더의 종속성이 생김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내부적으로 가격 이슈나 이런 게 이런 걸 회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사례를 보면 500% 정도의 인상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도 이미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는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락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픈스택이 그래서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관심을 받는 이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아까 이제 401호에서 조성수 대표도 발표를 좀 하기는 했는데요. 올해 9월달에 수원에서 오픈 인프라 서밋 아시아 2024가 열렸는데요. 여기에 주제는 오픈 소스를 가지고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밀결합한 어떤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잘 반영해서 실제로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분은 그 오픈 인프라 재단의 그 대표인 조나단 브라이스라는 분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오픈 인프라하고 그다음에 OCP라는 또 글로벌하게 그 하드웨어 오픈 소스를 주도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하고 같이 조인해서 행사를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요즘 진짜 요즘은 엔비디아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 대부분은 하드웨어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 생태계 당연히 있지만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그 엔비디아조차도 사실은 OCP하고도 사실 많은 관계를 또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하드웨어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디커플링 됐던 게 조금은 다시 커플링 되는 듯한 느낌도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밀가루에 대한 얘기를 이번에 이틀 동안 사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고 상당히 많은 좋은 반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내년에도 사실은 또 이제 오픈 인프라 데이라는 또 행사를 또 진행을 하긴 할 건데요.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포커스 맞춰서 이런 트렌드에 기술 트렌드에 맞춰서 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특히 이제 VM웨어 마이그레이션이나 이런 쪽에 혹시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저희 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미더비 있어요. 그래서 저 페이스북에서 저희 링크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 그 월요일 날 저녁에 그 삼성동에서 진행하는 미더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저희하고 활동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